지금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인재 양성과 뭐다? 인재 양성과 확보, 인재 육성, 리더십에 대해서 1교시는 저와 함께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모르는 것은 질문을 하시고요. 자, 제3절 리더십에서 이어서 자,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이론에서 자질 이론이라는 것은요, 성향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향 이론은 뭐다? 자질 이론과 특성 이론이다. 그래, 뭐다? 뚜레이 티어리. 그래서 1940년대부터 1950년대에 주장된 이론이다. 리더의 용모와 같은 신체적 특성, 판단력, 언어 능력, 지능, 성격, 학력과 경력 등의 사회적인 배경 같은 리더의 특성에 초점을 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리더와 비성공적인 리더를 구분짓는 중요한 특성의 존재를 기본 가정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리더십과 관련된 성격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기질, 자질을 리더가 갖추고 있으면 효과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수한 리더들은 그들만이 갖는 공통적 특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은 그 리더의 부하들은 리더의 영향력을 잘 수용한다는 사고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연구는 영혼 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리더십의 이론에서 행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이론은요. 1950년대에 행동과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이론으로 자질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중요한 측면은 리더의 특성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리더가 행동하는 것이고 효과적인 리더는 그들의 특별한 리더십 유형에 의해서 비효과적인 리더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다? 행위 이론은 자질 이론을 비판하여 등장됐고 리더의 행동을 중요시하고 행동 유형으로 구별하고 성공적인 리더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그래서 뭐다? 오하이오와 연구와 미시간 연구, 관리격자 이론, PM 이론 등을 이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하이오의 연구를 살펴보자면요. 리더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행동, 서술, 설문지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 구조, 주도 행동은 지도자가 업무 집단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고 가업을 조직화하고 업무 할당과 의사소통망의 확립 등이다. 배려 행동은 구성원의 복지를 위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이것은 신뢰와 상호작용, 우정, 지원, 복지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한 구조 주도 행동과 배려 행동, 리더 이러한 것들은 높은 리더가 어떻게 구조 주도와 배려 어느 한쪽에서 낮거나 둘 다 낮은 리더보다 조직 성원들의 성과도와 만족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불평의 수준과 이직률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시간 연구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미시간 연구조직 구성원의 입장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다? 연구의 목적은 오하이오 연구와 마찬가지로 어떤 유형의 리더 행동이 업무 집단의 성과와 구성원의
만족도를 가져오는가를 발견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무 중심적 리더십 유형이다. 이것은 뭐다? 생산성과 직무 만족도가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밀한 감독, 합법적, 강제적 권력 활용, 업무 계획에 따라 실천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원 중심적 리더십은 높은 생산성과 직무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인간 지향적, 권한과 책임 부여, 구성원 복지, 욕구, 승진, 개인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관리자격 1호는요. 브레이크와 마틴의 관리격자 이론을 학자에 살펴보자면요. 오하이오 연구를 발전시킨 연구에서 구조 주도와 배려다. 그래서 인간과 산출의 관심은 리더십과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자망은 보다 횡축과 종축을 따라서 각각 보다 9개의 위치를 설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81개의 유형과 1점, 즉 이것은 한 칸은 최소한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두 가지 관심의 연결 방식에 따라 계층제 결정을 하는 것이 뭐다? 관리격자적 일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223페이지에서 그림 9-2 관리자의 격자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리더십 이론에서 행위 이론인 PM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M 이론이라는 것은 리더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P 기능과 M 기능으로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 기능의 성과는 퍼포먼스, 이것은 직무상의 목표와 과제 달성으로 보는 거고요. M 기능은 조정의 메인터넌스, 종사자에 대한 배려이고 집단 유지에 관계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M형이 성과 향상과 트러블 감소를 주고요. 동기 향상과 직무 만족에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이 뭐다? 여러분, PM 이론이라는 거. 여러분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음은 상황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요. 행동용 플러스 상황에 의해 결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리더와 부하 특성, 집단 구조와 가업의 성격, 조직 요소 등은 보다 환경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네, 우리가 상황 이론에서는 버틀러의 과업 지향적 리더십과 관계 지향적 리더십 스타일을 구분하고 여기에 세 가지 상황 변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유형 두 가지와 뭐예요? 상황적 조건 세 가지. 요거는 뭐예요? 네. 리더 부하와 관계, 그리고 뭐다? 가업의 구조, 그 다음에 리더의 권력이 결합되는 효과적 리더십의 스타일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은 리더와 종사자 관계가 우호적이며 작업 구조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를 판단해서 과업지향적 혹은 관계지향적 리더십 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리더, 구성원의 관계, 존경과 신뢰의 정도이고 과업 구조는 가업의 할당 및 평가 방식의 구조와 정도이고 쥐기 권력은 구성원 평가, 구성원은 인사 문제에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관계지향적 리더라는 것은요.
호의성 중간 정도일 때 적합하고 과학 지향적 리더일 때는 우리가 호의성이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을 때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우리는 목표를 분명하게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성과 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고 부하들의 기대를 높이고 성취감을 자극하려면 참여적 리더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로, 목표 이론의 하우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볼까요? 네. 리더는 직원들이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를 명확히 밝혀주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록 발휘하고 리더십은 부하의 특성과 업무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리더의 행동 유형은 부하의 인지에 영향을 두고 부하의 인지는 부하의 노력, 동기부여, 성과, 만족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시적 리더십은 비구조와 적극적인 통제와 조정, 지원적 리더십은 뭐다? 구조와 작업 환경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성취 지향적 리더십은 비구조와 목표 설정, 달성에 따른 신뢰감을 형성하고 참여적 리더십은 비구조와 결정 과정에 부하를 참여하고 역할 기대를 제공하고 목표 성취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리더십 이론에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즈는요, 리더십에서 최초로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초로 명칭을 사용한 학자는 뭐라 그래야 돼요? 번즈.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은 또요 뭐예요? 조직의 목적을 공유하고 창조적 변화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리더다.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개념은 거래적 리더십, 교환 관계를 바탕으로 노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 그래서 전통적 리더십이다. 그래서 리더는 어떻다? 카리스마를 보유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부하들의 자긍심과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둔다. 이것은 종사자와 고객의 욕구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십이다. 그래서 기관 내부의 신뢰 기반은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과의 관계의 질을 반영하므로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항상 부하를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자면요. 리더로서 자신을 서번트 또는 지원자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조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사람이라고, 사람 중심의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늘 학습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먼저 경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귀로 들을 수 있다라는, 오감 만족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설득과 대화로 업무를 추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조직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권한위임을 통해서 리더십을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227페이지에 보면은 표 9-9에 전통적 리더와 서번트 리더의 특성의 비교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먼저 전통적 리더는 주된 관심은 업무와 결과, 업무 추진 과정 및 방법이다. 서번트 리더는 업무 수행 시 장애 요인, 필요한 지원과 코칭을 하고 리더의 가치는 전통적 리더는 자기중심적 기준에 의한 지시와 감독이고 서번트 리더는 믿고 수용하며 개방적 가치를 통한 코칭이고 전통적 리더 종사자는 시켜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대상이고 서번트 리더는 도와주어야 할 성공과 성장의 대상이고 업무 추진은
전통적 리더는 상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서번트 리더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검토하고 평가해서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관계는 전통적 리더는 복종, 리더의 이미지고, 서번트 리더는 존중과 관심, 공동체이다. 생산성의 전통적 리더는 양적 척도, 시간, 비용, 생산량, 결과 중심의 사고고, 서번트 리더는 자발적 행동, 권한 위임이고, 경쟁은 전통적 리더는 내부 경쟁을 조장하고, 서번트 리더는 모두 잘할 수 있다라는 신념과, 평가의 전통적 리더는 최종 결과 중심의 평가, 재무적 성과 중심의 평가를 하고요. 서번트 리더는 노력 정도에 대한 평가다. 그래서 결과는 뭐다?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전통적 리더와 서번트 리더의 특성 비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리더십 이론에서 슈퍼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율적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로 부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슈퍼 리더는요, 먼저 자신을 이끌어 기초를 세우고 추종자들을 자기 지도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집중하는 관리자이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 접근 방식을 구현하고 추종자가 자기 선발 리더, 즉 스스로를 리드해 가도록 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즈와 만즈는 슈퍼 리더십을 달성하기 위한 셀프 리더가 되고 셀프 리더십의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 설정, 긍정적 사고, 보상과 건설적 질책에 의한 셀프 리더십의 개발, 팀워크를 통한 셀프 리더십을 증진하고 셀프 리더십 문화 촉진의 7가지를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의 자기 리더십, 타인 리더가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리더가 되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시형이라는 것은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고, 지도자는 독선적이고 조직체의 성원들을 보상, 처벌의 연속선에서 통제하고 관리한다. 참여형은요, 뭐다? 민주적 리더십으로서 결정함에 있어서 부하 직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들을 결정 과정에 참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형은요, 방임적 리더십,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을 부하 직원들에게 위임하는 형태로서 위임적 지도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최고 관리층의 리더십은, 첫 번째 가업은 내부 운영의 지시와 조정, 두 번째 가업은 환경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 두 번째 중간 관리층의 리더십은, 첫 번째 기술은 수직적, 수평적, 연결체로서의 기술이다. 두 번째 기술은 개별화의 직원들의 욕구를 조직의 목표에 통합시키는 기술이고, 지도 감독층의 리더십은 프로그램 감독, 업무를 위임하거나 분담하고 서비스가 올바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례를 다루는 결정에서 일선 직원을 상담하고 사업 단위의 조종자와 팀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는 최고 관리층의 리더십, 중간 관리층의 리더십, 그다음에 지도 감독층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림 9-4는 뭐다? 각기 다른 수준에서 요구되는 행정관리자의 기술이라는 거. 그래서 뭐예요? 테크니컬 스킬즈는, 전문적 기술은 어떻다? 높은 수준의 관리자이다. 그 다음에 우린 뭐예요? 인간관계 기술이라는 것은 휴먼 릴레이션즈 스킬이라든가, 이거는 뭐다요? 중간 관리층. 그 다음에 개념적 관리층은 컨셉추얼 스킬즈는 최고 경영층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음은요. 예. 리더십에서 휴먼 서비스 조직에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면은요. 우리가 휴먼 서비스 조직에서의 리더십은 뭐다? 지금까지 논의한 리더십 이론을 복지기관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보자면은 복지 서비스 중에서도 이용자에게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현장에서 리더십의 형태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직원 개인의 전문성과 자율성 획득이 중요하고 인파워먼트를 고려한 리더십의 요구다. 그래서 건진아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기관장의 운영 전략 4개의 유형으로 돌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중시형, 인적자원 관리 중시형, 지역사회 관계 중시형, 평가 및 실적 중시형.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 중시형이 조직 성과를 가장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휴먼 서비스 조직에 필요한 진정한 서비스라고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 식의 탁월한 뭐예요? 카리스마나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닌 어떻다? 항상 누구와 함께, 직원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제 어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면대면의 수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때요? 원활하지는 않죠. 일방적인 그러한 수업의 진행이 되고 또 이해도가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비공식적인 이메일이라든가 비간접적인 비지시적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소통이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권위적인 그러한 일방적인 그러한 수업의 형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휴먼 서비스 조직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즉답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교육에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 교과서 중심의 교육과정, 그 다음에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섭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인간 중심의 기본의 본질이 돼서 여러분들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높이 평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발맞추어서 어떻게?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연구가 필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휴먼 서비스 조직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다? 나를 따르라의 그러한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닌 어떻다? 항상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하는 우리 다 함께 차차차 그래서 위도올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이끌어서 휴먼 서비스 조직에서의 진정한 리더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다? 여러분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9주차의 2교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수업을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내 것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